이번 강의는요, 인쇄와 공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인쇄 공유 들어가기 전에요. 앞 강의에서 배우셨던 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이 뒤에 표시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숫자의 경우 쉼표 스타일을 입력을 하고요. 뒤에 원 표시를 하는 것을 표시 형식에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제목과 그 다음에 표 서식을 이용하거나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서식 예제 시트 선택을 하게 되면요.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 놓은 게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를 좀 많이 복사를 해서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게요. 자, 먼저 A열을요. 열 너비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열 너비를 1로 조절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1행과 3행을 동시에 조절을 할 겁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3행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한 5 정도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조절 끝냈고요. 행 높이 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B2에서부터 G2까지의 데이터를 셀을 병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모양과 크기, 그 다음에 셀 배경색, 즉 홈 메뉴의 글꼴 그룹에서 한 번에 조절을 할 텐데, 자, 먼저 셀 서식 상자 채우기에서 배경색을 좀 바꿀게요.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하고요. 자, 크게 키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가 커짐과 동시에 행 높이도 같이 조절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럼에도 나는 조금 더 높이겠다. 그러면 이행 경계선에서 조금 아래로 늘려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셀 서식을 고쳐 봤는데요. 글꼴 그룹에서 직접 보시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글꼴 그룹이나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게 되면 옆에 대화 상자, 표시 형식 대화 상자, 맞춤 대화 상자 등등의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굵게 하고 20, 그 다음에 색을 지정을 했죠. 그런데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밑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메뉴에서 선택하는 밑줄은 여기요.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의미가 대화 상자를 불러내는 버튼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아래에 선을 그리려고 해요. 선을. 이 상태에서 글꼴 탭이 눌러졌고요. 테두리 탭을 눌러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상자가 아니고요. 자, 테두리를 고치기 위해서 자, 테두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그리고자 하는 테두리가 없을 땐 직접 그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처럼 대화 상자에서 그리신다라고 하면 맨 아래에 다른 테두리를 눌러서 직접 그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똑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죠. 이 버튼의 의미가 이 대화 상자를 불러내는 것이고, 직접 사용을 하실 때는 자, 이렇게 드롭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테두리로 들어오면 대화 상자를 불러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을 굵은 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색을 제가 노란색으로 좀 눈에 띄게 해서 위와 아래쪽에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린 거죠. 자, 여기 셀 소식에 보면 검정색 선을 지정했는데요. 자, 조금씩 이제 변화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은 어느 정도 바꿨고요.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 이쪽에 열 너비는 앞으로 이제 그 서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 너비를 조금 적당히 늘려봤고요. 급여와 그 다음에 민과 맥스, F와 G열을 같이 선택을 해서요. 열 너비를 똑같은 너비로 조절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의 서식을 뒤에 별 표시를 할 건데요.
자, D5의 셀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맨 아래 지금 일부러 데이터를 좀 많이 복사를 해놨는데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셀까지 데이터를 범위를 잡을 때 드래그 하지 말고요. 컨트롤과 쉬프트 그 다음에 아래 방향 키를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까지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서식을 지정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으나 이 데이터는 문자 값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빼기가 우리가 날짜 서식을 의미하는 규칙, 약속 기호였지만 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숫자는 문자 값이 되는 거죠. 숫자로 보이지만 문자가 됩니다. 자, 이럴 때 표시 형식 그룹에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내서 고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사용자 지정에서 지금 지정한 데이터 범위에 문자 형식, 데이터 형식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골뱅이 하고 따옴표,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일이 입력하지 말고, 자, 이런 형태로 우리 셀 서식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급여에서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고 뒤에다 원 표시를 하겠다. 쉼표 스타일은 여기서 지정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뒤에 원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셀 서식 상자를 이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모든 셀 데이터 입력된 끝까지 자동 범위를 쓸 수 있죠. 이게 단축키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시 형식의 대화 상자 셀 서식 상자로 가서요. 사용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된 데이터가 숫자예요. 그러면 숫자는 샵 또는 0을 표시한다고 그랬는데요. 샵을 사용을 하겠고요. 세 자리마다 컴마의 의미라서 쉼표 찍고, 자, 쉼표 뒤에는 숫자가 세 자리가 오게 되죠. 자, 근데 마지막 숫자는 0을 쓰게 됩니다. 즉 샵 콤마 샵 제로 형식으로 우리가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게 되는데요. 자, 이거의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다가 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샵과 0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자,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12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숫자 다시 쓸게. 123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자리가 넘는 숫자를 쓰고요. 자,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자, 요 숫자를 다시 한 번만 그대로 좀 복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서식에서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십시오 라고 하면 샵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두 개를 그럼 0.1이 되는 거죠. 그렇죠. 0.1. 자, 그러면 확인 눌러 볼게요. 0.이라는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0을 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릿수의 숫자가 있으면 표시를 하고 없으면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샵이에요. 숫자는 숫자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0.샵이 되거나 0.0이 되는 거죠. 0.0의 형태로 소수점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게 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앞자리에 숫자가 없어도 표시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0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 1, 2, 3이라는 숫자를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겠다 했을 때 사용자 지정에 가서 0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0,000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세 자리가 되지 않는 숫자에도 0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샵, 샵 제로 형식을 쓴다는 겁니다. 샵,
컴마 샵샵샵샵 세 개를 한번 다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 제대로 표시가 되는 건데요. 이제 컴마 샵샵 제로는 마지막 자리가 0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제가 지워볼게요. 자, 0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0. 자, 0인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했을 때 0인 값은 0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서식을 아까 지정한 대로 샵 콤마 샵샵샵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자리에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 있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샵 콤마 샵샵 마지막에 제로 0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샵 콤마 샵샵 제로의 의미가 그 뜻입니다. 샵이나 0이나 모두 숫자를 의미하지만 입력된 데이터의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0을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될 때는 샵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없을 땐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표시할 때는 샵이고요. 자릿수를 무조건 맞출 때는 0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에 대한 설명, 요 정도 드리고요. 자,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가을 학기 졸업생 이 부분에 2015년도라는 그 글을 데이터를 추가 입력하셔야 될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수식 입력줄에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셀에서 직접 해도 됩니다. 자, 2015년도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는 다음 줄로, 다음 셀이 아니라 다음 줄로 내려갈 때는 Alt 키와 엔터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줄로, 그러니까 두 줄이라는 개념인데요. 좀 간격이 좀 넓죠. 그러니까 엔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라고 보면은 엔터를 친 결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셀에 여러 줄로 입력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자, 조금 셀 높이를 높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줄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셀 너비를 이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글자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홈 메뉴에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셀 너비를 유지를 하면서 그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가 여러 줄로 표시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텍스트 줄바꿈인데요. 텍스트 줄바꿈과 그 다음에 Alt, 엔터를 입력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lt, 엔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2015년도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윗줄 개념으로 작업을 하는 게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2015년도 데이터만 이렇게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 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셀에서 윗줄을 입력하겠습니다는 홈 메뉴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먼저 윗줄 설정을 하겠습니다. 윗줄을요, 위쪽에서 가운데 부분에 배치를 하고요. 글꼴은 조금 크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18 정도, 그 다음에 글꼴색은 흰색으로 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다음에 다시 편집을 눌러서 글을 씁니다. 2015년도.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하면 보여야 될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다시 윗줄을 표시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Alt 엔터를 눌렀을 때와 뭐 큰 차이는 없을지라도 윗줄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 윗줄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자, 이 내용 이렇게 윗줄을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내용은 셀 서식 표서식을 한번 이용해 볼까 합니다. 자, B4에서부터 G4까지 범위 선택하시고 Shift Ctrl 아래 방향키 눌러서 범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한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표서식에 가서
자, 원하는 서식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 나오면 확인 버튼 눌러서 완성을 하죠.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뭐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편집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범위가 잡힌 상태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빠른 분석 도구라고 해서, 자,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지요? 자, 조금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좀 안 보이는데 범위를 조금 제가 작게 잡을게요. 한 요 정도만 잡겠습니다. 이렇게만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범위 지정하면 빠른 분석 도구라고 해서 이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서식, 조건부 서식에서 우리가 데이터나 색조를 배우셨잖아요. 네, 앞 시간에도 한번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조건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텍스트 경영학만 내가 범위를 표시를 하겠다. 서식이죠. 서식. 또 서식 지우는 버튼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빠른 분석 도구는 다양한 기능을 범위를 지정하고 작업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뭐 차트, 아직 우리가 차트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지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기능이 바로 분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합계 칸도 보시면은요. 자, 합계를 아래쪽에 표시를, 맨 아래쪽에. 자, 요 합계를 오른쪽에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 항목을 추가해서 계산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뭐 표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누르실 필요는 없겠고, 대신에 피벗 테이블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도 우리가 아직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석 도구가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셨다가 뒤에 데이터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꾸며 주시면 조금 간편하게 서식을 꾸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인쇄를 할게요. 자, 인쇄하러 가시려면 파일 메뉴를 누르면 되는데요. 자, 그 파일 메뉴 사용하셔서 이렇게 인쇄 누르시는 방법 말고 빠른 실행 도구에서요. 자, 여기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자주 사용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에다가 놓고 바로바로 눌러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문서를 인쇄를 했을 때, 자, 이 화면에 보면은 모두 총 3장으로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길 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항목 그 데이터 머리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인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쇄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려면, 자, 이렇게 왼쪽에 보면요.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서요. 자, 이것을 시트 탭에 가서 반복할 행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반복할 행은 자, 여기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이 항목을 내가 반복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행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페이지 설정 그룹의 인쇄 제목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면에서 반복할 행 여기다 놓고요. 지금 4행을 선택해 주면 돼요. 4행이 계속 반복돼야 되니까 선택해 주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는 제대로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갔을 때도 자,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할 때마다 이 항목이 첫 행이 계속 반복돼서 인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요. 지금 여러분이 작업한 이 문서를 총 3페이지로 자, 왼쪽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해서 자, 새 페이지가 어떻게 인쇄되는지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네. 그래서 이 페이지 공간을 좀 늘리고 줄이고 하실 땐 이 파란 선을 당겨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눌러 주시게 되면 1페이지, 2페이지, 페이지 단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서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형태가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면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시던가 또는 나눠서 보신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나는 다 인쇄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 부분만 인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영역을 지정하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하고 미리 보기 하면요,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인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데이터를 조금만 수정을 해서요. 자, 요 부분만 제가 좀 복사를 해서 시트에다 좀 붙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것만 인쇄를 좀 한다라고 했을 때 인쇄 미리 보기 가면 자, 조금 내용을 제가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이 글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자, 내용보다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점선이 인쇄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입력한 데이터 중에서 자, 이런 데이터, 요 정도의 데이터를 인쇄하고자 했는데 페이지는 2페이지로 인쇄가 돼요. 자,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이만큼이 인쇄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열 너비가 한 페이지에 인쇄되기에 부족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A4 용지에 지금 만드신 여러분의 표가 넓다는 얘기예요. 열 너비가. 이럴 경우에 열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대로 요거를 축소해서 인쇄하는 작업, 즉 한 페이지에 맞춰서 인쇄하는 작업은 자,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맨 밑에 현재 설정된 용지 이 부분에 가서요, 하나의 페이지에 열을 모두 맞추겠다라는 눌러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급여, 맥시멈 급여의 항목 열을 맞춰서 A4 용지에 맞춰서 인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까지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지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장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건데요. 저장은 지금 기존에 해놓은 게 있어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PC에다 저장하시면 안 되겠고요. 원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자, 원드라이브에 자, 연습용 폴더에다가 자, 공유 문서라고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공유 문서 저장 눌러 놓도록 하고요. 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 놔야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저장된 문서, 자, 공유 버튼 눌러서 같이 문서를 작업을 해야 될 사람을 불러내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직접 이메일 주소 써도 되고요. 자, 옆에 보면 주소록에서 연락처를 검색한다. 자, 이 부분을 눌러서 해당되는 주소록의 주소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등록한 게 하나밖에 없어서 자, 예를 들면 이런 주소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주소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공유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이 사람한테 문서가 가고 함께 이 문서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서 작성을 어느 정도 입력, 그 다음에 편집, 그리고 서식까지 꾸미기까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과정에서는요, 도형과 개체 삽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